안녕하세요. 뉴스뷔페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테크부터 경제, 부동산 국제까지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먼저 테크 뉴스부터 보시죠. 이번엔 테크 섹션입니다. 오늘은 AI 주도권을 둘러싼 세 가지 움직임을 모았습니다. 클로드 신모델의 미국 전용 빗장, 애플의 온디바이스 방역, 그리고 엔트로픽의 서울 상륙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챗GPT의 라이벌 AI 클로드가 공개 사흘 만에 외국인 앞에서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챗GPT의 라이벌 AI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이 6월 9일 최신 모델 2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인 6월 12일 미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 명령을 내려 외국인의 접근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사유는 좁은 범위의 보안 취약점과 탈옥 우려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차단된 직후 클로드의 다운로드와 언급량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AI는 성능보다 누가 스위치를 쥐고 있느냐가 더 큰 변수가 됐습니다. 규제 그 자체가 곧 화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단기적으로 클로드의 글로벌 확장은 둔화될 전망이고 경쟁사인 챗GPT가 반사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생성형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던 애플이 이번엔 기기 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애플이 차기 iOS 27에서 시리를 넘어선 실용적인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알림 요약, 텍스트 자동 처리, 앱과 앱을 잇는 작업 연계가 핵심입니다. 상당수 기능을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 내부에서 처리해 프라이버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애플은 성능 경쟁이 아니라 AI와 기기의 결합에 베팅했습니다. 온디바이스 방식은 갈수록 빡빡해지는 규제 환경에서 오히려 차별화 무기가 됩니다. 올가을 정식 출시되면 수억 대의 아이폰에 AI가 기본 탑재되며 온디바이스 AI의 대중화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빗장을 걸어 잠그던 엔트로픽이 정작 서울에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엔트로픽이 서울에 오피스를 열고 한국 AI 생태계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와 벵갈루루에 이은 아시아 태평양 세 번째 거점으로 본격적인 현지화 전략입니다. 공교롭게도 최신 모델 차단을 둘러싼 SK텔레콤 관련 논란과 시점이 맞물렸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제조, 통신 인프라가 밀집해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서울 거점은 규제 대응과 파트너십 협상을 위한 물리적 접점이 됩니다. 서울 거점을 발판으로 한국 시장 침투와 파트너십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테크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오픈AI가 챗GPT 프로의 GPT 5.6을 조용히 올리며 6월 말 출시설이 돌고요. 제너럴 인투이션은 20억 달러 가치에 3억 달러 조달을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 베이스텐은 15억 달러 추가 조달설도 나옵니다. 모두 미확인입니다. 경제 섹션입니다. 어제 폭락했던 반도체주가 마이크론 실적 한 방에 분위기가 바뀌었고 국제 유가와 미국 증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투매로 폭락했던 반도체 업종이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로 단숨에 반전됐습니다. 마이크론이 분기 주당 순이익 998% 폭증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약 350억 달러로 279%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81%에 달했습니다. HBM은 2026년 물량이 이미 완판됐고 차세대 HBM은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에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메모리 수요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무엇보다 가이던스가 메모리 업황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HBM을 만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환율의 다음 거래일 직접 파급될 청신호입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진전 소식 전해드렸죠. 그 여파가 오늘 국제 유가로 나타났습니다.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이 4.33% 급락한 배럴당 73.7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WTI도 3.92% 내린 70.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군사 긴장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완화될 거란 기대가 매도를 자극했습니다. 유가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의 실시간 온도계입니다. 이번 급락은 확전 시나리오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신호이며 에너지 비용 하락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로 중앙은행의 운신폭은 넓어지지만 에너지주에는 단기 악재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입니다. 지수마다 방향이 엇갈리며 차별화된 하루였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43% 내린 25,476을 기록했고 S&P 500은 0.10% 하락했습니다. 반면 다우존스는 182포인트 0.35% 올라 차별화됐습니다. 에너지와 기술주 약세가 지수를 눌렀지만 다우는 경기방어주 강세로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장 마감 후 마이크론 실적을 주시했습니다. 지수의 엇갈림은 AI 반도체 성장과 경기 방어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흐름입니다. 기술주 차익 실현과 금리 경계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마이크론 가이던스가 메모리 신호로 작용하며 다음 거래일 반도체 섹터의 변동성을 키울 전망입니다.
경제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분분하고요. 호르무즈 해협 대피 계획이 보도되며 확전 시 유가가 급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확인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입니다. 서울 전셋값이 10년 만에 최고폭으로 뛰었고 여기에 목동 재건축 이주와 대출 규제까지 시장을 흔드는 변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전세 시장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한 주 사이 0.28% 급등하며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권뿐 아니라 강북과 수도권이 함께 오르면서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은 줄고 세금과 규제 부담에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는 매물 잠김까지 겹쳤습니다.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의 하방을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값이 오르면 차라리 사겠다는 매매 전환 수요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수요의 매매 전환을 부추겨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루머였던 이야기가 오늘 뉴스로 확인됐습니다. 목동 아파트는 14개 단지에 약 5만 가구가 모인 대형 주거지입니다.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되면 한꺼번에 몰리는 이주 수요가 최대 3만 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인근 양천과 강서, 영등포 전세 시장을 직접 압박하면서 이미 오르고 있는 서울 전셋값의 추가 변수가 됩니다. 재건축 이주는 멸실로 기존 임대 물량이 사라지는 동시에 이주 전세 수요가 폭증하는 이중 충격입니다. 전세난이 정책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급 일정에 의해 증폭되는 셈입니다. 목동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향후 일이 연간 서남권 전세 시장의 불안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어제 주담대 6억 한도 규제를 짚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규제가 한층 더 정교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 구입용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기존 일괄 6억에서 시가별 차등으로 강화합니다. 시가 15억 초과는 최대 4억, 25억 초과는 최대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도 15%에서 20%로 시행 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습니다. 차등 한도는 고가 주택 매수에 더 많은 자기 자본을 요구해 상급지 가격을 직접 겨냥합니다. 규제가 총량에서 가격대별 핀셋으로 정교화된 것입니다. 15억 초과 상급지 매수세가 약해지고 수요가 중저가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에 매수 심리가 회복될 거란 관측이 돌고요. 추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공급 확대 카드 이야기도 나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번엔 국제 소식입니다. 중동의 핵 협상부터 유럽을 덮친 폭염, 콩고의 에볼라 확산, 그리고 41살 호날두의 월드컵 기록까지 4가지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의미 있는 진전이라던 이란 핵 협상이 오늘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폭격당한 핵시설에 사찰단 복귀를 전면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그런 계획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란 분쟁 관련 800억 달러 추경 요청에 핵무기 저지용 6억 7,200만 달러를 포함했습니다. 상반된 발표는 군사 충돌 직후 양측이 국내 정치용으로 사실을 가공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찰 수용 여부는 우라늄 재고 통제와 직결됩니다. 협상이 무산되면 향후 수주간 중동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고 유가와 글로벌 위험 자산에 또 한 번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어제 프랑스를 덮친 기록적 폭염, 오늘은 영국과 스페인까지 번졌습니다. 수천만 명이 극한 더위에 노출됐습니다. 기상당국이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극한 더위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평년을 크게 웃도는 기온에 건강과 전력 수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 남부에서 시작된 열돔이 북상하며 영향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른 시기의 광범위한 폭염은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적색경보는 초과 사망과 전력망 부하 같은 사회적 비용을 동반합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 향후 수주간 유럽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노동과 농업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달여 만에 1,000건 이상, 확진의 2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분쟁과 의료 인프라 취약으로 반격이 어려운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확산 우려에 인접국과 국제보건기구가 대응에 나섰고 백신 접종과 접촉자 추적이 시급합니다. 분쟁 지역의 발병은 치료 접근성과 신뢰 부족으로 통제가 특히 어렵습니다. 에볼라는 치명률이 높아 초기 대응 속도가 사망 규모를 좌우합니다. 확산이 국경을 넘으면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간 중부 아프리카 보건 위기와 국제 지원 수요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41살 호날두가 월드컵 무대에서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호날두가 월드컵 2026 조별리그 우즈베키스탄전에서 2골을 넣으며 포르투갈의 5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6개 월드컵 연속 득점으로 메시도 못한 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통산 월드컵 10골로 의제비우를 추월해 포르투갈 최다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41살, 138일, 최고령 멀티골을 기록한 베테랑의 활약은 세대 교체 속 경험의 가치를 입증합니다. 메시, 음바페, 홀란드와의 골든부츠 경쟁이 대회 흥행과 중계, 스폰서 가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스타들의 득점 경쟁이 대회 흥행과 개최국의 경제 효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제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이란이 사찰을 전면 수용했다는 트럼프 주장과 이를 부인하는 테헤란 입장이 맞서 진위가 불명확하고요.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주택 법안 서명을 취소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모두 미확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내일도 뉴스 한상 가득 차려드리겠습니다.